오늘부터 사장님께 칭찬받는 홍보물 제작 노하우 시리즈를 방영하고자 합니다. 홍보물을 만들 때 사장님은 물론 상사에게도 칭찬받고 사내에서도 전문가로 소문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홍보물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장님의 마음에 쏙 드는 홍보물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회사의 홍보실 관계자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홍보물은 회사를 대표하고 이미지를 알리는 결과물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작업이죠. 처음 하는 작업이라면 의도대로 제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임원이나 상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실무자가 부담스럽고 불안한 이유죠. 그 대신 잘 만들면 사장님과 상사들의 칭찬을 받고 사내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좋습니다. 저는 갑과 을 양쪽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외부 작업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의도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역할 분담 과정에서 한쪽의 대처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원하는 홍보물을 만들 수 있을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10년 정도 됐을까 그때 정부 부서와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신규 사업을 알리는 내용이어서 제법 신경을 써야 했죠. 담당자는 제가 고려하던 기관의 담당자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작 의도와 제작 방향을 듣고 첫 시안을 제작해서 만났죠.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는 중간에서 접었습니다. 실무자가 상사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몇 번이나 작업을 새로 해야 했거든요. 상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물이 담당자 의도대로 작업된 것임을 모르고 제게 계속 새롭게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사를 설득해서 안을 통과시켜야 할 담당자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군요. 담당자 의견에 맞춰 수정을 몇 차례나 거친 후였는데도 서너 번 같은 반응이기에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보통 그 정도 일은 한 달 이내에 끝나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담당자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진행 때문에 부서도 저도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다짜고짜 갑질은 결국 자신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홍보물은 애완동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인이 각별히 신경 쓰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주면 점점 멋진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이를 의뢰한 실무자는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답게 책임의식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해야 하죠. 역할 분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외부 전문가들이 할 일을 구분해서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마감기일에 유의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외부 제작사는 조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의도대로 홍보물을 꾸며주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듬어주죠. 제대로 만들 경우엔 누가 봐도 참 잘생겼다고 할 정도로 멋진 녀석이 탄생하곤 합니다. 외부 전문가 집단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끝을 보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특징을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들의 크리에이티브를 존중해주고 또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싼 가격을 고수하면 그 정도 가치에 준하는 물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으니까요. 돈 들인 만큼 관심을 가진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따금 다 알아서 해오라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일하기 가장 힘든 경우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해당 프로젝트의 제작 의도나 목표, 상사들의 생각, 내부 사정을 담당자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담당자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사들과 외부 전문가들 사이의 공백은 담당자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메꿔줘야 합니다. 상사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되풀이하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과는 정반대로 원하는 방향을 강하게 주장하는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주관이 확실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상사들에게도 가서 관철시켜야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정작 상사 앞에만 가면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고 있다가 이게 아닌 개별을 외칩니다. 제작사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실무자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상사의 의도를 제작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것마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제작사가 상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길을 터주는 게 최선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최악은 본인이 처리해줘야 하는 일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를 늦게 준다거나 다른 부서에 사실 확인을 안 한다거나 결제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죠. 물리적인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기일을 맞춰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작사에게 전가됩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상으로나 SNS로 사전에 몇 번이나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결국 막판에 서두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아주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죠. 억울하지만 제작사 쪽에 과실이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자 과실로 발견되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아주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홍보물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실무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그 일을 하는 첫 방식이 딱 굳어져서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되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경력이 적지 않은데도 업무 능력은 신통찮은 담당자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끼리는 대화 몇 마디 나눠보고 상대 수준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더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번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속 지식과 경험을 보완해서 결국에는 전문가로 성장을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디테일에서 오류가 많습니다. 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 내려주지 못하고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외부 전문가들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실무자의 수준에 맞추게 됩니다. 회사나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죠. 나이를 먹은 관리자들 중에는 야, 우리가 돈 주고 일을 시키니까 하라는 대로 해 라는 식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접은 프로젝트 관계자들도 그랬죠. 전형적인 가불 방식 사고인데요. 이런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우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본인들이 못하는 부분을 대행시키는 거잖아요. 의견을 제시해도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할 거면 뭐하러 외주를 줍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외부 전문가들의 자발성과 적극적인 고민 기회를 뺐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와 영업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가만 놔둬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자꾸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멈추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빨리 끝내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만든 결과물은 제작사의 포트폴리오에는 결코 끼지 못합니다. 실무자들은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외부 제작사를 업체가 아니라 공동 목표를 향해 뛰는 우리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작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제작사가 더 분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죠.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 할 역할을 분담하고 소통을 잘하고 디테일에 신경 쓰고 함께 노력하는 것. 이러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건 직접 실무를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목표 100% 달성하는 기획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